다음 주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대장암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 세브란스병원 대장학문외과의 김남규 교수입니다. 네, 국내 암 발병률 2위를 기록한 대장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조용한 침입자죠. 맞아. 결코 조기 발견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대장암이 이게 조기 발견이 쉽지가 않아서 증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이 진행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는 분들은 대부분 검사해 보면 어느 정도 네. 진행이 된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김지선 씨 말씀하셔서 제가 경험한 최근에 두 분의 환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0대 중후반 남자분이셨는데 두 분 다 배변 곤란과 혈변이 있어서 개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암을 확진 받으셨고 본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한 분은 간에 전이가 있었는데 한 군데만 있어서 적극적으로 원발암과 대장암 간전이 부분을 절제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네. 다른 한 분은 안타깝게도 간에만 전이가 있었는데 다발성으로 있어서 수술을 할 상황이 못 되고 현재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상황이 그래서- 달라지는구나. 예, 이러한 그 환자를 볼 때 이분들이 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은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짜 잘 대비하고 예방을 해야겠어요. 조기 검진도 하고요. 예. 네. 일단 대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그래요. 해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 대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대장의 대장. 길이 대장은 사실 제가 모양을 알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예, 모습에. 맞습니다. 예, 디귿자. 한 1m? 1.5m입니다. 1.5m요? 평균. 1.5. 그러면 웬만한 150cm. 제가 제 키가 156이거든요. 키를 곱게 그러니까 하시는가요? 힐 신었으니까 지금 한 163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제 키 정도의 길이가 대장 이렇게 길어요? 네, 그 김지선 씨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예. 굽을 이게 접혀서 아. 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제가 들어갈 이렇게 수 접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대장이 그렇게 들어가 있군요. 네, 대장에 일단 명칭이 있습니다. 대장은 그 긴 길이를 다 통칭해서 우리가 대장이라 그러지만은 오른쪽에는 이제 상행결장, 그다음에 왼쪽에는 하행결장이 있는데 상행과 하행결장을 가로지르는 거를 횡행결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충수돌기염, 맹장염이라고 하는 부위는 우리가 실제는 충수돌기가 붙어 있는 맹장이라고 따로 분류하고 있고요. 오. 왼쪽으로 내려가서 하행결장에서 직장 연결되는 데가 S결장 또는 구불결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학문으로 변이 나가기 직전의 부위를 직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암을 우리가 결장암, 직장암 이렇게 표현하는데 통칭해서 대장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장도 대장에 포함되는군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 상행결장, 옆으로 가는 길에 횡행결장, 아래로 가는 길에 하행결장, 하행결장. S자 커브의 S결장, 맨 끝이 직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다 이름을 나눈 거 보니까 다들 뭔가 하는 일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장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장이라 하면 좀 냄새가 나고 좀 이렇게 좀 하찮게 여기던 게 사실인데 실제 대장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위나 소장에서 음식물이 흡수가 돼서 음식물의 찌꺼기가 상행결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상행결장에서 주로 다량의 수분과 전해질 흡수가 일어나고 또 회행결장에서부터는 음식 찌꺼기에서도 이제 효소가 발효가 돼 갖고 대장에 필요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스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찌꺼기가 하행결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 고형변이 형성이 돼서 이 변이 S결장이나 직장에 가서 저장돼 있다가 우리가 변이를 느끼면 화장실에서 그 고형변을 배출하게 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장의 역할은 최근에 여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지만 최근에 연구 결과에 보면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장기로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소장뿐만 아니라 대장도 굉장히 그렇지. 중요하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증상 또 이제 대장암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예, 대장암이 잘 걸리는 부위가 있을까요?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대장암이 어디에 잘 생기는지 여러분 아세요? 상행결장일까요? 회행결장일까요? 네, 상행. 아닙니다. S결장이 아, 제일 잘 그래요? 생기고요. 아, 그다음에 직장, 그래요? 세 번째가 상행결장입니다. 아. 끝부분이 더 많이 걸리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S결장과 직장이 직장. 제일 호발하는 예. 부위고요. 그 발생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부학적으로 상행결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내강이 넓어요. 그 좌측에 비해서. 따라서 이 상행결장의 대장암이 발생하게 되면은 웬만큼 종양이 클 때까지는 배변과 관련된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아하. 따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빈혈이 발생해서 또 어지럽거나 검진해서 빈혈이 있는데 이거 원인이 뭘까 하다가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주무시다가 배 혹이 만져져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심각한 배변 증상이 생기기 전에 그런 증상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네. 이 빈혈이 생기는 이유는 상행결장에서 증상이 없이 종양에서 출혈이 생겨서 아. 자기도 모르게 변에 피가 섞여서 나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빈혈이 생겨서 거꾸로 발견한 경우죠. 네. 그래서 50대 이상 남녀분들 빈혈 증세가 있으면 꼭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빈혈과 대장암 연결할 아니, 거라고 그러면은- 생각을 못했네. 안에서 출혈이 일어났으면 빨간 변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피의 네. 색깔이 빨갛잖아요. 네. 근데 이 상행결장에서 나온 피는 대장을 긴 시간 통과하면서 산화돼서 색깔이 까맣게 변합니다. 아. 그래서 흑색변이라고 변이 까매지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물 내릴 때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여태 안 하셨어요? 해야 돼요. 아니, 찝찝하잖아. 뭘 그걸 또 확인까지 해 그걸. 예. 네. 맞습니다. 자가진단이 유방암처럼 자가진단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대장암에서도 자가진단이 중요한데요. 네네. 사실은 화장실에서 물 내리기 전에 자기 것을 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지금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은 꼭 한 번씩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변의 모양, 그다음에 변의 색깔, 네. 그다음에 변 안에 무슨 점액이나 혈이 섞여 있는지 그런 등등을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쓱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봐야겠네요. 사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치질이나 치루가 걸려도 피가 섞여 나오기도 맞습니다. 해서 네, 혹시 이게 대장암으로 갈 확률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하행결장에는 그 증상이 좀 변이 좀 가늘어지거나 네. 또는 복통이 생겨요. 그리고 변에 피가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김재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문 질환 중에 암이 되는 거는 치루라는 질환이 있는데 치질은 절대 암이 되지 않고 아, 예. 치루는 항문에 누공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바깥하고 연결되는 누공이 생겨서 거기서 고름이 나오는데 그 치루를 오래 방치할 때는 이게 암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서 대장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염증이. 그렇습니다. 네. 치질은 암이랑은 관계가 없고. 네, 근데 단지 이제 치질 증상과 직장암 증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 보고 나서 아주 선홍색 피가 나왔을 때 이게 치질로 그냥 넘기실 수가 있는데 네. 오래되거나 배변 후에 시원치 않거나 잔변감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치질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꼭 정밀 검사를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변 색깔도 다르네요. 이게 직장암 쪽은 선홍 색깔 예, 빛을 그렇습니다. 네, 띠는 네. 거고요. 물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대장암 치료는 아까 신빈환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같은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고 그 치료 방법에는 내시경 시술과 또 근치적 절제술, 항암 약물 치료, 또 대장암 분야는 방사선 치료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병기별로 이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 안쪽에 있는 그 울퉁불퉁한 게 다 저게 종양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시경으로 아마도 검진 때에서 발견된 건 종양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초기암 같다. 특히 초기암 중에서 그 점막하에 국한된 암일 경우에는 우선 대시경 점막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과정이고 네. 맨 오른쪽이 제거 후 사진인데요. 와. 이 점막하 종양에서도 최종 조직 검사에서 좀 암의 깊이가 깊으면은 근치적 절제를 하게 되는데 근치적 절제술이라는 거는 대장암이 생긴 대장 절제와 주변 임파절 절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 대장암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기암은 완치율이 한 90% 이상 되고 오, 예. 2기암은 임파절 전이가 없는 상태인데 이 역시 수술 방법은 근치적 절제술이고 완치율은 90% 넘습니다. 네. 3기암은 근치적 절제술 해도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암 약물 치료 꼭 해야 되고요. 완치율은 한 80% 정도 보고하고 네.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예. 네. 마지막으로 4기암은 위암과 같이 타장기 전이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평균 생존율이 낮습니다. 한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적극적인 항암 치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완치율이 40%까지 올라가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초점은 그 암의 진행을 막고 또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네.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럼요.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치료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기에 예방도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대장은 대장 내시경 말고는 좀 검사 방법이 예, 없을까요? 검사 방법이 몇 가지 여기 써 있는데요. 먼저 분변 자매 검사는 2004년도에 국가검진 사업으로 도입된 아주 간단한 검사인데 매년 50세 이상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검사인데 단점은 정확도가 낮은데 그래도 양성이 나오면 꼭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정확한 검사로 알려진 대장 내시경은 45세부터는 매 5년마다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두말을 아예 합에 없는데 문제는 검사 전에 식사 제한과 또 장정결제를 복용하는 불편함 때문에 고령 환자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시간이 바빠서 그 어려운 사람들은 하기 어렵죠. 네. 그렇지만은 염증성 장 질환이 있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검진 시기를 좀 더 일찍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변 내 DNA 검사, 요거는 최근에 우리가 시판돼서 그 검사가 가능한 검사인데요. 요거는 분변으로 특정 유전자 DNA 메티브라를 검사하는 방법인데 대장 내시경만큼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령인 분이거나 또는 대장 내시경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검사를 권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저거 하면 되지 않아요? 저 약 먹는 거, 네, 물 먹는 거 너무 맞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조금 있어서 아직 비급여기 때문에 거기 제한점이 있습니다. 좀 많이 비싼가요? 아니 한 8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우, 비싸긴 그래도 꽤 하네요. 나가네. 뭐 이름만 봐도 좀 비싸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들어가고. 그래도 이 내시경을 이제 얼마에 한 번씩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래요. 네. 지금 검진 권고안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권고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위는 뭐 한 2년에 한 번 예.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5년에 한 번 예. 해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깨끗했으면 향후 5년 동안은 예, 발병 확률이 괜찮다고. 낮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예방하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 예, 대장암 예방법은 사실 조기 발견만큼 중요한데요. 네. 아까 유암과 마찬가지로 식생활 습관과 밀접한 암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위험한 거 다 빼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장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인스턴트 피하고 탄고기 빼고 동물성 지방 섭취 줄이고 네. 등등 잘 아시는 거 실천하시면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유암과 마찬가지로 비만을 예방하는데 2022년도에 그 국제 학술지에 우리나라 20대 40대 대장암 발병률이 1위였습니다. 오이고. 젊은 층에서 그렇게 인구 높아요? 10만 명당 12.9명으로 전 세계 42개국 중에서 와. 1위였어요. 아니, 서구권보다 우리가 더 높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급격히 산업화되면서 네. 서구식 식생활이 누적돼 갖고 그리고 비만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운동 실천이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대장암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용종 제거입니다. 그래서 용종을 때때 검진 때 제거해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더구나 조기 검진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에서 일찍 발견한 암은 완치율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용종은 그 내시경 할 때 알아서 이렇게 딱 떼주시죠. 그럼요. 내시경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시경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네. 5년마다 때 되면 날짜 적어 놓으셔서 스케줄에 올려 놓으셔서 잘 받으시는 게 네.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에 중요한 지름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젊은 층 발병률이 높다는 게 꽤 신경이 그래요. 쓰이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 있는 청년 아들도 매일 먹는 게 뭐 냉동식품에 그래. 인스턴트 식품에 맞아. 뭐 가공식품에 또 맵고 짠 거 먹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실 그 또래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식습관을 지켜왔잖아요. 이것도 무시 못하는 원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그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것만 먹어. 그럼 젊을 때 이런 거 안 먹으면 언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애들부터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식습관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최근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채식만 하시는데 나 또 이것도 문제예요. 이런 식습관 괜찮을까요? 이것도 좀 불안해 보이는데. 채식만 하신대요. 아마도 아버님께서 대장암 걸리고 혼나셔서 네. 대장에 좋은 음식만 드시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채식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대장 운동을 활발화시키고 또 장내 유익균을 좀 증진시키기 때문에 맞는데 네. 문제는 채식만 하시면 그 고령 환자분이 빈혈도 생기고 또 골다공증 생겨서 다른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균형 잡힌 식단을 권하고 싶고 실제 외래 진료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드셔야 네, 되는 단백질을 거죠? 꼭 섭취를 고기를 전혀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어. 그 고기를 꼭 드셔야 된다 말씀 항상 제가 어르신분들 드리고 예. 있습니다. 진짜 단백질 더 잘 챙기셔야 된다는 예. 생각이 무게에 드는데요. 맞게 40g, 예. 60g, 80g 정도의 적정량의 동물성 단백질이 꼭 네. 필요하다는 거 소화 안 말씀드립니다. 된다고 안 드시면 안 돼요. 안 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존율, 완치율이 낮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생존율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지 잃지 말고 열심히 치료에 임해주시면 네.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의지도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